안녕하십니까. 장현정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왕따와 사회성입니다. 최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참 우리 아이가 혹시 왕따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또 어떤 경우는 의도치 않게 가해 학생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을 아마 모두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왕따와 사회성인데, 얼핏 들으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특히 가해 학생들이 그 사회성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오히려, 하셨고, 사회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따돌림 당하거나 또는 학교 폭력으로 상담하거나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1년에 대구에서 이제 이런 왕따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학교 폭력이죠. 폭력 문제로 이제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이 여러 있는 다음에 이제 저희 정신과 학회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 백인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이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학교에서 SOS 콜이 오면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바로 이제 가서 상담을 해주고 개입을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상담하고 하는 어떤 비용 자체도 이제 재단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부된 금액을 통해서 이제 후원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결국엔 성인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이 우리나라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인재들인데 이런 이제 큰 일이죠. 어떤 이런 폭력들로부터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후유증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앞서 이제 두서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냐면, 근데 전문가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만나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병원을 찾을 때는 혹시 이제 기록이 남지 않을까, 아이의 또 미래에 또 이런 걱정들까지 또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에 와서 아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아이를 규정짓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망설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심리 상담 센터에 또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심리 상담 센터가 됐든 병원이 됐든 그냥 이제 문제 해결 중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다 됐다고 하지만 그게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를 좀 그래도 만나서 그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후유증이라든지 상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만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이런 주제를 좀 정했었고요. 그 피해와 가해 학생들 간의 어떤 그 상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수술은 했지만 3살이 돋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치료를 계속 해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성장에 더욱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기질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 폭력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 커질 때가 있다면서요.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 한 3, 4세, 만 3, 4세 이후부터 이제 뇌의 어떤 크기라든지 뇌의 성장이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만 3살 이전에 보이던 학습 능력, 인지적인 능력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영장류의 또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 3살 이후에는 정말 이제 어린이지만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뇌의 발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중학생, 특히 이제 고등학생 때 또 중고등학생 때 왜 이런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왕따라든지 이런 이제 폭력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많이 생기냐면 네. 그 시기에 중학생 때쯤이 됐을 때 뇌가 이제 발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지를 쳐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발달이라는 게 뭐 네. 예를 들면 우리 농사를 지으실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가지를 원활할 때도 가지를 예. 쳐주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고 좋은 것들을 더 이렇게 키우는 확산하게, 역할을 확대하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진화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는 필요한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인데 뇌도 그렇군요. 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두엽이라는 곳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내 충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뇌 중에서 전두엽이요. 그렇죠. 예. 예. 그쪽이 명령을 제어하고 예를 들면 충동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본능적인 생각들이 네.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예. 영역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거를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해주는 게 전두엽의 기능인데 예. 이게 전두엽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가지를 많이 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솎아내는 과정을 하다 보면 자칫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좀 약화되는, 약해지는 그런 또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보면 네. 툭 하고 이제 무슨 뭐 말을 갑자기 불끈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완전하게 어떤 뇌의 기능이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되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중학생 때고요. 예.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또 호르몬의 역할에서 보면 이제 성호르몬이 네. 결국에는 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성인이 될 수 있게끔 요즘 뭐 2차 성징이 나타날 그렇죠. 때.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만 되더라도 네. 마치 얼굴은 굉장히 동안인데 몸이나 이제 성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가는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물질 때문에 예. 확 자라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속도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제 감정이 막 12번씩 변한다는 게 하는군요.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남자 아이들 같은 예. 게 남성 호르몬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시기에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두엽의 기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적인 어떤 급격한 변화들이 유순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네.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불안정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일련의 예를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어땠을까 이거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중3 때 한 몇 달 정도 저는 그 아이를 이렇게 뭐 장난치는 것처럼 했는데 그 이제 피해 학생이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랑은 면담을 안 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누구누구가 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 학교를 안 나오고 싶을 정도로. 저는 뭐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불량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불안정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구나. 신체 상황이었구나. 신체 상황이나 어떤 뇌 상황이었구나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그렇게 경험을 또 했었거든요. 원장님 2주에 한 번씩 뵙습니다만은 굉장히 반듯하시거든요. 정말로요. 굉장히 반듯하시고 좀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으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하실 것 같은 그런 성격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2, 3 이럴 때는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장님 호르몬과 전두엽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한 폭력에 또는 다른 아이들이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왕따나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뭐 간단히 전두엽 때문에 뭐 성호르몬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돌봐야 될 분들이고 네.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나라라든지 지역 네네. 사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지금 이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커졌는데 아직도 그 방법적인 도와주는 또 해결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직도 여타의 어떤 우리 뭐 다른 세세한 나라들의 어떤 그 매뉴얼이 아직 그게 좀 아직 없다. 예. 예, 부족하다. 예, 예. 그렇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설명한 거는 원장님 요즘 그 시쳇말로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거를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선생님한테 네. 그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또 여쭤봤어요. 예. 이런 쪽에 이제 또 청소년들 예. 하는 뭐 분한테 네. 여쭤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제어를 받고 벌을 받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숱하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네. 그 학생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학생들 중에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뭐 10명이 가해 학생이 있었다면 한두 명 정도는 뭔가 좀 이제 정상적인 뇌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예. 있으셨다고 또 그걸 또 연구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해 학생도 실제로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병으로 표현하면 좀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뇌 발달이 안 되니까 본인도 폭력을 행하고 예를 들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그 자체를 조금 뭐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좀 이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상황에 있는 거군요. 근데 네. 본인도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못 받는 상태에서 계속 뭐 혼이 날 뿐만이 네. 아니라 또 요즘에 이제 처벌이 또 굉장히 또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또 조금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오늘 방송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중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도 좀 이렇게 학교 폭력이 심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것 동시에 이제 피해 학생 측면 또 가해 학생 네네. 측면에서도 조금 방송에서 좀 얘기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 더군다나 이제 의학 전문가이시니까 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 피해 학생 우선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어쨌든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열심히 잘 홍보가 안 되고 뭐 우리 애가 뭐 피해 학생이 되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좀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관심하고는 별개로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두고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뭐 반 아이가 30명이 있을 때 30명이 다 피해 학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반은 없을 수도 있고 우리 반에 한두 명이 있는 그러니까 소수의 일을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이런 반응이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2달 전쯤에 이제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은 청소년을 제가 상담을 하고 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를 보더라도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럼 일찍부터 도와달라 헬프미를 하지 왜 그랬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예전에도 뭐 적극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가 바보가 된 듯한 예를 들면 자기는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을 수도 있고 조금씩은 이렇게 알려줬을 텐데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뒤에 더 나중에 더 아이들한테 다른 이제 가해 학생들한테 더 또 이렇게 뭐 쫑꾸를 주로 이렇게 하죠. 너가 좀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더 해봐. 아니면 그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가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 뭐 이렇게 조언을 자꾸만 그 피해 학생한테 하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원칙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큰 원칙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그 좀 호들갑스럽게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앞으로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왜 그 요즘에 이제 뭐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혹시 너가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냐? 피해자한테 절대 죄책감이 들게끔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요. 예. 그게 여기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해당 학생이 피해 학생이 조금 뭐 소심하다든지 뭐 내성적일 수도 있고 좀 이제 성향 자체가 조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마치 너도 조금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절대로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렇게 규정 짓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제 분류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분명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고 어쨌든 이런 피해 때문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까지는 하는 건데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주 충동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쉽게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인상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그 학생한테는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너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마치 그 피해 학생한테도 너도 무슨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아. 너가 좀 뭔가 좀 잘못 이런 것들은 절대 연관짓지. 너가 그 아이들이랑 좀 다르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거는 그 원장님이 이건 정리해 주신 거 있어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피해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가? 피해 학생 이해하기군요. 반드시 도움을 받게 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 사실을 숨기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상처와 후유증이 크고 후유증이 저기 나오네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그 뭐 일단은 뭐 이제 뭐 전문가를 만나게 됐을 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뭐 증상의 정도에 상관없이 분명히 있는 상태로 오고요. 뭐 이제 뭐 심지어는 약이 필요할 정도로 그리고 뭐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기간이 오래됐을 때는 또 우울증적인 변화도 충분히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심하면 자살하게 돼. 근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지 큰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고 이후인데 그럼 이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태로 본인한테 다가왔을 때. 아니 우리가 이제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서 여러 명한테 집단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죠. 두 번째 장 좀 보여주세요.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 열심히 공감과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아까 호들갑스러울 정도로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해결 방법과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게 이제 파일 아웃 이제 뭐 한 2, 3개월 정도 이제 해서 이제 끝났는데 사건 종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측면에서 길게 봤을 때는 다음 학년이 됐을 때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6개월 뒤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있었던 일 자체로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연속적인 선상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번이라도 피해 학생이 됐었다면 이 학생은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뭐 문제 학생으로 찍는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는 학생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학생은 이제 그런 상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차 또 피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학기 초에 아이한테 우리 아이는 이러이런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선생님 좀 요 부분을 관심 기울여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실은 써내는 그 페이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 어떤 쪽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날파리가 그런데 그런 페이퍼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아이고 이 아이 좀 다른 아이랑 좀 다른가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교사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써내는 게 망설여질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일이 예. 또 사건이 또 벌어진 다음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의 성향을 네. 이제 또 잘 파악하셔야 네. 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거는 부모님이 그걸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시는 선생님들의 인격을 믿으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맞습니다. 예. 제가 또 만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이런 장애는 아니었는데 미리부터 어떤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학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알람 수준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배려를 한다든지 애들한테도 뭐 반장에 뭐 리더십 있는 애들한테 예.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봐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뭐 학년마다는 좀 달랐지만 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될 수 됐거든요. 네. 그런 건 분명히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결국에는 맞습니다. 예. 자식을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키운 거죠. 자식이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만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몇 년만 이렇게 그 교편을 잡아보시면 아이들이 다 같지 않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성향이 다르고 또 같은 어떤 그 충격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그렇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폭력 학생 바로잡기인데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 가해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또 다른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예. 혹시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행동, 지속적인 가해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네. 전문가를 또 만나게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말 뭐 성격적인 장애가 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아이한테만의 어떤 또 환경적인 어떤 변화들이 급격하게 있어서 그거를 또 폭력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정신과적인 뇌 발달상에 또 기질적인 구조적인 또 문제들이 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어떤 적극적인 상담이라든지 치료해야 필요하면 2차 피해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그 학생의 상태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자. 예. 학생의 상태를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조금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계속 폭력이 일어나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단계적인 나타났던 행동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죠. 분명히 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이제 또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을 조금 잘 마무리 짓고 싶은 그렇죠. 그런 이제 예. 견해들도 있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거는 뭐 지역 사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특히 가해 학생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맞다면은 거기에는 적절한 또 응당하는 그런 이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틀이 만들어져야지만이 폭력은 절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의 어떤 뭐 유형이나 심리적 양상은 뭡니까? 앞서 저한테 잠깐 설명하실 때는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서요. 일단은 그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공감력,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이런 장난을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거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때리고 차이가 있어요. 따돌리고 그걸 뭐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느끼는 능력이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현저히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심리적 유형 중에 하나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을 이제 밖으로 표출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해 학생 자체도
뭐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을 경험하는 어떤 경우가 또 증상을 있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그 가해 학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집안의 분위기에서 배웠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떤 뭐 가해 학생의 뭐 그 집안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돌봐주고 조금 들어주고 그 아이한테 맞춘 초점을 맞춘 어떤 그런 양육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성숙하지 않은 분위기 내에서 그러면 가해 학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학생을 이해하라. 아니 근데 너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걸 이 폭력에는 무조건 벌이 뒤따른다는 거를 정확하게 그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그 가해 학생 이게 가해 학생의 측면에서는 뭐 장난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 피해받는 학생한테는 정말 죽음을 심각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좀 시켜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와 선생님들의 역할은 중요하겠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조금 과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 안이 대부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추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 특히 선생님들이 조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주변에서 좀 그런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너무 다른 일들을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정작 이제 학생들 간의 문제라든지 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애들이 워낙에 체구가 크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 잘 안 되고 뭐 여자 선생님인 경우에는 남학생들을 어떻게 또 뭐 그렇게 개입하다가 또 문제되는 그런 경우도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저희 정신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다른 일들을 좀 배제시켜 학교 내에 사회적으로 이것도 뭐 가지치기네요. 선생님들 다른 업무보다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부분이 뭐 학교나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도 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역시 학교 폭력, 가해, 피해 모두 자존감하고 공감 능력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어떻게 높여줍니까?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뭘 했더니 진짜 많이 발달하더라, 성장하더라, 좋아졌더라.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조금 일주일 중에 몇 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가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좀 신나게 하는 일을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이게 전두엽이라든지 모든 뇌가 특히 이제 생각하는데 작용하는 뇌가 많이 활성화되고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신나게 하고 있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됩니까? 그렇죠. 그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관계나 사회성 이런 게 좋아진다는 말씀.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게임 해도 됩니까? 그거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하는 일을 지난번에 했듯이 그게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거기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신나게 하는 게 이런 거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신나게 하라고 해도 좋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게임도 게임 종류 나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신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성장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맞습니다. 근데 저나 저희 윗 선대에서는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럴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학업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안타깝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호르몬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자꾸 이제 성적인 부분으로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또 문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게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집단으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그룹화돼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도 발달을 하고 호르몬에 대한 관리도 되고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공감 능력도 당연히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역시 이제 뭐 책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주변을 내가 주변답게 그러니까 내 시각만 내 가치로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의 가치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런 활동들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실 텐데 참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오늘도 제가 오늘 이게 뭐 방송국 나오면서 이제 저희 큰애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1이네요. 학교 공부한 그 학원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공감 능력을 좀 키워줄까 하고 그런 고민을 또 해봤었죠. 그 좋아하는 일에 확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예 몇 개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일 좋은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만화책이어도. 만화책이어도 그거를 읽고 있을 때는 뭐 10시간 읽지 않는다면 너 정말 이걸 네가 뭐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을 주중에 하고 싶니?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하고 해줄 수 일정 있으면 시간 집중하게끔. 만화책 열심히 읽을 때 전두엽이 막 활성화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누군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막 재밌게 수다 떨고 이런 친구들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럼 뭐 그런 시간도 조금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뭐 저희들 어렸을 때 생각해봐도 뭐 중학교 때 그랬지만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친구들끼리만 있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뭐 누가 뭐 얘기하면은 막 별 아닌데도 막 배꼽 잡고 엔돌핀이 웃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 뇌를 발달시키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연락을 해도 만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 그 뭐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시간을 하는 거죠.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너그럽게 조금 시간을 할애하시면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 큰 토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자존감과 공감 능력이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장현종 원장 모시고 왕따와 사회성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기둥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 저희가 사실은 뭐 조그만 주제 가지고 나눕니다만 이렇게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